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Are you ready의 뱅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붉고 흰 줄무늬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 그리고 그 유니폼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강인. 지난 7월 25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이강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적 발표 이후에도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직접 입은 모습은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오피셜은 떴는데 오피셜은 언제 뜨는 거야? 그리고 한국 시간 8월 3일 마침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첫 번째 유니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복을 입고 등장한 이강인은 검은색 원정 유니폼과 아틀레티코의 상징인 홈 유니폼을 차례로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밝게 웃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짧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첫 번째 한국인 선수,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이 사용했던 등번호 7번의 새로운 주인. 이제 이강인은 정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가 됐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피셜보다 더욱 특별한 장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첫 번째 경기가 스페인도 프랑스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는 8월 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이강인이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실전에 나서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공개된 이강인의 오피셜부터 이강인이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23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보여줬던 특별한 순간들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유니폼 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어센틱 이강인의 유니폼이 왔습니다. 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7월 25일 이강인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계약입니다. 이강인에게 주어진 등번호는 7번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에서 7번은 단순한 공격수의 번호가 아닙니다. 디에고 포를란과 아드리안 로페스, 주앙 펠릭스가 사용했고 최근까지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달았던 번호입니다. 물론 주앙 펠릭스가 조금 흠이긴 하지만 특히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 올라선 상징적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에 입단하자마자 그리즈만이 사용했던 7번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등번호 하나만으로 선수의 입지와 출전 시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이강인을 단순한 후보 선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와 좌우 측면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왼발잡이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왼쪽 측면에서도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 이후에도 이강인은 곧바로 스페인에 있는 아틀레티코 선수단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미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도 치렀지만 이강인의 모습은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과 국내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 특례 대상자의 국외 여행 허가 갱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틀레티코 코칭 스태프가 전달한 개인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더욱 특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새 팀에 입단한 선수는 새로운 팀이 있는 도시로 이동해 동료들과 처음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선수단이 한국에 도착하면 자신의 조국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팀에 입단한 선수가 자신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수단에 합류하고 자신을 기다린 수많은 자국 팬 앞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를 준비합니다. 이런 특별한 출발이 또 있을까요? 2016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는 8월 9일 일요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는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양팀의 오픈 트레이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3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아틀레티코의 가장 큰 스타는 앙투안 그리즈만이었습니다. 그리즈만이 공을 잡을 때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큰 함성이 터졌고 코케와 알바로 모라타, 멤피스 데파이, 야니크 카라스코도 한국 팬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아틀레티코에는 한국 팬들이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번호 7번 이강인입니다. 공항 입국부터 오픈 트레이닝,
공식 행사와 경기 당일까지 대부분의 관심은 이강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도 이강인은 이번 한국 방문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2023년의 방한이 한국 팬들에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구단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한국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의 구성원이 되어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이강인은 단순히 이번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만이 아닙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한국 팬들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구단이 이강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역이나 안내 역할을 맡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성장해 스페인어가 능숙한 이강인의 배경을 생각하면 새로운 동료들이 한국 문화와 팬들에게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이강인이 맡게 될 역할은 조금 더 신중하게 예상해야 합니다. 이강인은 아직 아틀레티코 선수들과 충분한 단체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팀의 전술과 압박 방식, 수비 위치와 공격 전개를 익힐 시간도 다른 선수들보다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처음부터 선발로 출전하기보다는 후반전 교체로 투입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한국 팬들이 이강인의 출전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의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경기 전까지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면 예상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분을 뛰느냐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뛰더라도 이강인이 새로운 동료들과 어떤 호흡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어떤 위치에 이강인을 배치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정규리그나 유럽 대항전이 아닌 프리시즌 친선 경기입니다. 따라서 축구 기록상 공식전 데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첫 실전 또는 비공식 데뷔 무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구단 역시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와 좌우 측면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이강인이 투입된다면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위치는 오른쪽 측면입니다. 다만 터치라인에만 머무는 전통적인 윙어보다는 오른쪽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뒤 왼발을 이용해 중앙으로 패스를 전달하거나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수 바로 아래에 배치돼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공을 소유할 때는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해 패스를 받고, 공을 빼앗겼을 때는 미드필드 라인으로 내려와 수비에 가담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기술만 좋다고 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이 없을 때 수비 위치를 지켜야 하고 상대 풀백과 미드필더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합니다. 공을 빼앗은 뒤에는 빠르게 전방을 바라보며 역습의 방향도 결정해야 합니다.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에서 뛰기 위해서는 화려한 드리블과 패스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수비와 강한 압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공격 포인트 하나만이 아닙니다. 시메오네가 요구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압박해야 할 순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공을 잡았을 때는 공격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강인이 출전한다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공을 잡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정교한 왼발킥은 분명 아틀레티코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만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의 세트피스를 전담할 것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틀레티코에는 기존의 프리킥과 코너킥을 담당했던 선수들이 있고 이강인이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는 새로운 선수의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른쪽에서 얻은 코너킥이나 페널티 박스 주변의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공 앞으로 다가간다면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의 왼발을 새로운 옵션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첫 번째 왼발킥에서 골이나 도움까지 나온다면 그 장면은 단순한 프리시즌 공격 포인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23년 7월이었습니다. 1903년 창단된 아틀레티코가 한국을 찾은 것은 구단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선수단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공항을 찾았고 선수들은 태극기와 아틀레티코 깃발을 들고 기다린 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첫 번째 상대는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던 팀 K리그였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친선 경기라는 이유로 주축 선수들을 모두 벤치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즈만과 모라타, 코케, 로드리고 데폴 등 당시 팀의 주요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틀레티코 선수들이 유니폼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새기고 경기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한국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구단이 준비한 특별한 팬 서비스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아틀레티코는 팀 K리그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12분 그리즈만의 슈팅을 이창근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토마르마가 마무리하며 아틀레티코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의 경기 내용은 아틀레티코가 압도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여러 차례 골대를 맞췄고 골망을 흔들고도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득점이 취소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반전 유효 슈팅도 아틀레티코가 7대0으로 앞섰습니다.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 경기 내용만 보면 더욱 큰 점수차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후반 4분 세징야가 올린 프리킥을 안토니 헤더로 연결하며 팀 K리그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틀레티코도 다시 반격했습니다. 후반 39분 앙헬 코레아가 오른쪽에서 전달한 공을 카를로스 마르틴이 마무리하며 아틀레티코가 다시 2대1로 앞서갔습니다. 경기가 그대로 끝나는 듯 했지만 팀 K리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43분 팔로세비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3분 이순민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골문 안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팀 K리그의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경기에서 패했지만 한국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명 선수들이 잠시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는 전형적인 프리시즌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반전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했고 선수들은 몸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역시 터치라인에서 끊임없이 선수들을 지휘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패배였지만 아틀레티코가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인지 한국 팬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팀 K리그 전으로부터 3일 뒤인 2023년 7월 30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같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했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와 FA컵,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우승하며 트래블을 달성한 유럽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경기 당일 서울에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장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킥오프도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약 40분 늦춰졌습니다.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아틀레티코와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친선 경기 이상의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승부가 움직인 것은 후반전이었습니다. 후반 21분 앙헬 코리아의 패스를 받은 멤피스 데파이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데파이의 슈팅은 그대로 맨체스터 시티의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선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9분 야닉 카라스코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뒤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유럽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 39분경 후벤 디아스의 헤더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남은 시간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막아냈고 최종 스코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날 아틀레티코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아틀레티코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가 트래블을 달성한 유럽 챔피언이라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촘촘한 수비로 상대의 공간을 막았고 공을 빼앗으면 빠르고 날카롭게 전진했습니다. 데파이의 강력한 슈팅, 카라스코의 과감한 돌파와 마무리, 그리고 끝까지 실점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지는 선수들의 수비까지 한국 팬들은 서울에서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가 어떤 팀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26년 아틀레티코는 다시 맨체스터 시티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습니다. 상대도 맨체스터 시티, 경기장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 3년 전 아틀레티코가 2대1로 승리했던 경기에 리턴 매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3년 전에는 관중석의 대부분의 팬들이 전부 맨시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고 뛰는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3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국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그리즈만과 코케, 모라타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한글 이름이 들어간 유니폼과 적극적인 팬 서비스로 한국 팬들의 환대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틀레티코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2강인이 뛰는 팀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2023년의 방한이 한국 팬들이 아틀레티코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방한은 아틀레티코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훨씬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등번호 7번을 입은 팬들이 경기장을 채우고 선수 소개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아마 그날 가장 큰 함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강인에게도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동료들에게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실전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응원해온 한국 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이 아직 팀 훈련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면 많은 시간을 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발이 아닌 교체로 출전할 수도 있고 몸 상태에 따라 출전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강인의 출전과 출전 시간을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단 몇 분이라도 아틀레티코의 7번을 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를 밟는다면 그 순간 자체가 한국 축구와 아틀레티코의 역사에 남을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번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는 스코어만큼이나 이강인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강인의 위치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출발하는지
공격수 아래 중앙에 배치되는지, 혹은 미드필더로 내려와 경기 조율을 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을 어떤 포지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새 시즌 이강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입니다. 시메오네 아틀레티코에서는 공격 능력만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공을 소유할 때 미드필드 라인까지 내려오는지, 상대 풀백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지, 공을 빼앗긴 직후 빠르게 수비에 가담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동료들과의 호흡입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주변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동료들이 이강인에게 얼마나 자주 패스를 전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훈련 시간이 짧더라도 동료들이 이강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한다면 자연스럽게 공이 이강인에게 모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격 전환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상대의 공을 빼앗은 뒤 빠르게 전방으로 나아가는 팀입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고 드리블로 직접 전진할지, 한 번의 패스로 공격수에게 기회를 연결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강인의 왼발과 창의적인 패스가 아틀레티코의 역습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트피스입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공 앞으로 다가간다면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의 왼발을 새로운 세트피스 옵션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강인의 자신감입니다. 새로운 팀에 합류한 선수가 낯선 전술과 동료들 사이에서 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드리블과 패스, 슈팅을 시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공개된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오피셜. 적백색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의 모습이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강인이 그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낯설음은 순식간에 설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2023년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국에서 팀 K리그에 극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에서 펼쳐진 다음 경기에서는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꺾었습니다. 그때 아틀레티코는 한국 팬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팀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아틀레티코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강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3년 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사상 첫 번째 한국 방문이었다면 이번에는 한국과 아틀레티코의 새로운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강인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고 첫 실전에 나서게 될까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은 새로운 등번호 7번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추반전 교체로 첫 경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re You Ready?의 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파 레디 빠모스.